2022년 국내 여행 안내사 1차 시험입니다. 우리가 국사부터 볼까요? 일반 단군신화.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단군신화는 이제 고물 숭상하죠.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있죠. 그리고 천지인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성이 곧 리다. 성리학이죠. 자, 성리는 성리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 사상은 조선이죠. 조선 고려 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 성정리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념이에요. 인간의 본성하고 우주의 이치가 같다 이 말이죠. 인간의 본성, 이 우주의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성즉리. 답은 3번입니다. 2번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1번 경주 첨성대. 자, 이게 몇 년도인지는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건 신라시대입니다. 신라 선덕교황 때. 2번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은 동일신라입니다. 동일신라 경덕왕 때. 3번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자, 이것은 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은 선덕여왕 이후의 왕이죠. 선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됩니다. 4번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것. 자, 이것도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져서 이것이 해공왕 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1번이네요. 경주 첨성대. 가장 느린 것은 4번이죠. 성덕대왕 신종. 빠른 것은 경주 첨성대 신라 선덕교황 때입니다. 3번 신라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국학 설치. 국학은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 지급돼 있는데 시급을 폐지하는 것이 왕권 강화죠. 왜냐하면 시급을 지급하게 되면 신하들의 권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3번 갈문왕. 갈문왕은 뭐냐면 왕의 근친에게 사용하던 왕호를 갈문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왕의 근친이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4번 집사부. 자,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품주를 집사부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부가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 강화는 국학 설치, 시급 폐지, 갈문왕 폐지, 집사부 설치. 답은 2번입니다. 4번 신라 촐락문서, 장적문서. 우리가 민정문서라 부르는 거죠. 자, 촐락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뽕, 잣, 호두나무 수까지 기재했다. 맞고요. 남녀 인구를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각 마을의 소아 말의 수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신라 지방 사회는 소경, 촌, 향, 부곡으로 편제되어 있다. 자, 신라의 촐락 문서는 편제는 규정이 없습니다. 편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답 4번. 5번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삼국유사는 승려 1년이 있었죠. 그렇죠? 불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불교적인 설화를 많이 채집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죠. 채록했다 맞습니다. 2번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를 정통으로 서술하였다. 자, 이것은 이규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3번 기전체를 채택해서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4번 삼국의 역사를 중국과 같은 제왕의 역사로 인식했다. 이것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되겠죠. 답 1번입니다. 6번 무신집권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정치적 혼란. 정치적 혼란은 민생은 불안정이죠. 불안정. 불구하고 아닙니다. 정치적 혼란은 민생 불안정. 2번 최씨 정권은 능력 있는 문신들을 이용해서 통치에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문신들을 최씨 정권에서 기용하죠. 2번 답입니다. 3번 개경의 교종 승려 그리고 사원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억압을 했죠. 억압을 했습니다.
4번 최양은 무신의 합의기관인 도방을 만들어 권력 장악돼 있는데 이 도방은요 경대승이 만든 사병조직이에요. 사병조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7번 고려시대 사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재혼할 수 있었고 건치로는 엄격히 금지가 아니고 우리 고려 초기에는 건치론이 허용되었었죠. 허용되었다가 고려 말로 가면서 금지가 됩니다. 3번 음서제도에 있어서 친아들과 친손자만 아니죠. 친아들 친손자만이 아니라 사위 그리고 외손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번 노비와 토지 등의 재산을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있었죠. 그게 고려시대 사회입니다. 고려시대는 조선에 비해서 남녀 평등한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죠. 답 4번. 8번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한을 본받아서 이 제도 조광조가 중종에게 건의한 제도 이게 뭐죠? 이것은 청거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현량과입니다. 현량과. 답은 1번. 9번 조선전기 경제활동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장인을 공장 안에 등록해서 각 관청에 소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작이란 말은 대규모 경작을 광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부 농민은 부자가 됩니다. 분홍청으로 성장했다. 근데 이거는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화는 지폐를 말하죠. 종이로 만든 화폐, 지폐. 그 다음에 조선통보와 같은 화폐, 조선전기 맞고요. 그리고 4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설도 조선전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조선후기를 말하는 2번이죠. 광작하면 조선후기, 광작은 조선후기를 말합니다. 10번 조선후기 문화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1번 기억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의 결과 동국통감. 자, 동국통감은 서거정이 편찬했죠. 서거정. 그리고 이것은 조선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고사관수도는 간결하고 과감한 필지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되는데 이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이 그렸죠. 그리고 이것도 조선정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통감이나 고사관수도 이 두 가지는 조선정기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양반전 허생전과 같은 한문소설. 자, 이 한문소설은 양반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실용적 태도를 강조했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리을 종전의 실경산수화에 중국 남종화법을 가미해 우리 고유의 자연을 표현한 새로운 화법이 창안된 것. 이때도 조선 후기죠. 따라서 조선 후기는 디귿과 리을. 답 4번. 11번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향과 신향 간에 벌어진 다툼. 이 다툼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향전. 이 전이 전쟁, 전투 이 말이죠.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향회. 이 회는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향촌사회 유지들이 만든 단체를 향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향약. 이 약은 규약이죠. 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향안. 안은 족보입니다. 족보. 자, 그렇다면 구향과 신앙사에 벌어진 다툼, 전투, 향전. 답 1번입니다. 12번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옳지 않은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단백전을 발행했죠.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백전 이것이 당전. 그리고 이 당백전이 극심한 물가 상승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다 할 때 땡전이라는 단어가 당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발행했죠. 그 다음에 이 당백전 왜 발행했습니까?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하지요. 그리고 대전통편은
조선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편찬한 법전하면 이것은 대전회통, 그죠? 그리고 육전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13번 광무개혁. 광무개혁에서 단발령과 중두법. 자, 이것은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을 말합니다. 2번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 광무개혁 때 양전사업을 실시했죠. 2번 답이고요. 3번 국가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했다. 이것이 제1차 가보개혁입니다. 제1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4번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자, 이것은 제2차 가보개혁입니다. 답은 2번. 14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먼저 기억. 조선어 학회 1931년, 60만세 운동 1926년, 광주학생 한일운동 1929년, 3.1운동은 1919 1919년. 답은 4번. 15번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1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자, 노무현. 2번 북한과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박정희 정부. 3번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게 노태우입니다. 답 3번. 4번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 자, 이것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번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리산. 지리산은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원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국립공원은 태안해안이 아니죠. 아니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그리고 3번 2022년은 총 22개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죠? 팔공산 국립공원. 팔공산 국립공원이 추가가 돼요. 추가되니까 지금은 23개라고 해야 되겠죠?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근데 2022년은 22개, 2023년은 23개. 보니까 22, 2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 오대산 국립공원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죠. 답은 2번. 17번 산업관광자원이 아닌 것입니다. 산업관광자원, 제철소, 조선소, 자동차 공장 모두 산업관광자원인데, 근데 풍속은 이것은 인적관광자원이죠. 무형관광자원 중에서 인적관광자원입니다. 18번 무형문화재. 자, 무형문화재가 지금은 무형유산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 무형유산에 해당하는 것. 1번 농악이죠. 농악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조물, 종교서적, 석탑 이것은 유형문화유산이죠. 2번, 3번, 4번은 자, 이것은 유형문화재. 근데 지금 이름 바뀌었죠?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19번 관광자원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매력성. 자, 관광자원은 매력적이어야 되죠. 따라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은 관광 목적물이죠. 목적물. 그리고 관광자원은 유형, 무형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3번 답이고요. 그리고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20번 향토축제와 지역 연결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화천 산천어 축제 강원도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전라북도고요.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자, 이것은 인천 강화도입니다. 인천 강화도. 그 다음에 4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경기도입니다. 답 3번. 21번 마이스 산업의 특징, MIC 마이스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일반 관광 상품에 비해서 수익성이 매우 높다.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 2번 부가가치가 적은이 아니고 큰
그건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새로 만들어진 말 신조어입니다. 3번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커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4번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마이스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22번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 내용을 시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입니다. 먼저 기억 훈민정음 해례본. 자, 이건 세종때죠. 세종때 1446년입니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랑 선조때입니다. 선조때고 우리 이순신 장군 떠올리면 되겠죠. 1592년에서 1598년까지가 임진왜란이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에서 1979년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시점까지. 그 다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것은 1980년입니다. 1980년. 자, 그러면 답은 1번이죠. 23번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이란 말은 형태가 없다 이 말이죠. 무형, 없을 무, 형태형, 형태가 없는 문화적 소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남사당 놀이는 고구려 시대 아니죠. 자, 이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서 1920년대까지. 남사당 놀이는 조선 후기 그리고 1920년대까지 서민층을 공연 대상으로 했습니다. 3번 은삼별신제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전승되었다. 4번 통영오광대는 탈놀이로 무형문화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24번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기억 베를린 기둥. 베를린 기둥은 원형 기둥의 하부에서 3분의 1 지점이 굵고 상부와 하부가 가느죠. 베를린 기둥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추심포 양식은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 재서 아주 화려한 형식. 화려한 형식은 추심포 양식이 아니고 다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 그리고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이것을 추심포 양식이라 그래요. 리을 경복궁 근정전은 다포 양식 목적 건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5번 일월오봉도. 자, 우리 조선의 왕 뒤에 있는 병풍 같은 거죠. 일월오봉도. 그래서 1번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자 왕이 앉아있는 자리 뒤편에 놓였던 병풍입니다. 그리고 일월이 뭐죠? 태양 있고 달 있고 그렇죠? 일월. 오봉은 5개의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소나무 등을 소재로 삼았죠. 그 다음에 3번 왕과 신하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한다. 아닙니다. 신하는 빼야죠.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해요. 그리고 4번 사첩, 팔첩, 한복자리, 협폭, 삽병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관광법규 보겠습니다. 관광법규가 최근에 여러 번 개정이 됐거든요. 자, 볼까요? 26번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관광기본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국제친선의 증진 있고요. 근데 2번 지역균형 발전, 이건 없습니다. 국민복지의 향상 있고 건전한 국민건강의 발전 도모 있습니다. 답은 2번. 27번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 최근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1번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란 말은 공동소유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라고 지금 되지 않고 지금은 소유자 등 이렇게 불러요. 일단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공유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2번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 지원시설 맞고요. 3번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여기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자, 뭐라고 됐냐면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까지 지워야 되냐면 여기까지 딱 지워볼까요? 그래서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번도 틀렸네요. 과거 기출 낼 때는, 과거 출제할 때는 3번만 답이었는데 지금은 1번도 틀렸습니다. 1번과 3번 두 가지가 다 답이 되겠네요. 4번 여행 이용권, 관광 지역 계층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 27번의 답은 1번과 3번. 28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변경되었을 때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억, 여행의 변경 내용, 그리고 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행 경보 단계,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자필 서명, 이것도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 29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부, 납부, 면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자, 부모란 말은 뭐 아버지하고 엄마죠. 부모가 있는데요. 부모 두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세의 자녀입니다.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명. 자, 국내 항만을 통해서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항만을 통해서 선박으로 출국한다. 자, 이때는요, 1인당 1,000원입니다. 선박을 통하면 1인당 1,000원이고요. 그런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부금은 얼마입니까 하면 원래 10,000원인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7,000원으로 바뀌어요. 자, 이건 다음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만을 통해서 선박으로 가는 것이 아닐 때는 기본적으로 납부금은 요게 10,000원이고 10,000원인데 단 선박을 이용할 때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됩니다. 자, 최근에 법이 개정됐어요. 언제 개정됐냐면 2024년 6월 4일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납부금의 기본 금액은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이고 선박을 이용할 때, 자, 그때는 여전히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그래서 제가 항만을 통해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 납부할 금액은 1인당 1,000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00원인데, 근데 여기서 면제를 받는 자가 있어요. 면제를 받는 자가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 면제자 볼까? 자, 이쪽으로 와서 면제자가 과거에는 2세 미만은 면제였어요. 단 선박 이용은 6세 미만입니다. 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됩니다. 이것도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개정됐냐면 이제는 12세 미만은 다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법 조문에 따르면 8세 자녀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죠. 왜? 6세 미만까지 면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8세는 면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 6월 4일 법이 개정되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12세 미만이 돼야 면제야. 선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만 면제예요. 그렇다면 8세는 면제됩니까?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이 18세 어린이 자녀는 원래는 면제자가 아니었다. 면제가 안 됐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6월 4일이라고 했죠.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면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답은 3,000원이었고 지금은 2,000원 이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하면 2,000원이 맞습니다. 3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 폐쇄 조치 사유입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는 어떤 경우죠?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죠. 허가나 신고 없이, 여기 있네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 없이 영업하면 그러면 영업소 폐쇄 조치 사유가 됩니다. 답은 4번.
31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 자, 필수적으로 취소한다는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예요. 필수 취소는 두 가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명의를,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자, 이때는 반드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2번. 자, 이것도 최근에 법이 개정됐어요. 2022년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시행령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좀 바꿨어요. 자,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자, 법령 대신에 시행령을 말해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회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 외국인이 참가할 것. 과거에는 5개국이었는데 지금 3개국. 그리고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그리고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답은 3번입니다. 32번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다. 33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겁니다. 1번 면세업, 관광면세업 품질 인정 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품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광 식당업 이것도 품질 인정 받을 수 있다. 근데 한국 전통 호텔업 이건 품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답은 4번. 34번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아니죠. 3년마다가 아니고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1년마다 해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 지자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3번 지자체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4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년마다 계획 수립이 아니고 해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답은 1번입니다. 35번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전국의 관광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명시되어야 되죠. 그리고 관광 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됩니다. 3번 관광 권역별 관광 개발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되고, 근데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아니에요. 답은 4번. 자, 이제 관광학 개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문헌이 나오네요. 관광의 유래에 대해서입니다. 관광어원이 되는 글귀가 처음 등장한 중국 문헌. 자, 이거 좀 번역해 봅시다. 관국지광. 자, 국은 뭐죠? 나라죠, 나라. 지는 뭐뭐의 이 말입니다. 나라의 광은 빛이죠. 나라의 빛을 보는 것. 빛을 보는 것. 그럼 여기서 빛이 뭘까요? 여기서 빛이란 말은 이거는 자연 경관도 되고 문물, 그 다음에 제도, 풍습 이런 걸 다 말해요. 그러면 관국지광 하면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문물이나 제도, 풍습을 보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주체가 누굴까요? 요거는 한 나라의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신이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왕을 아련합니다. 아련해서 그 나라 문물을 보는 것은 이용빈우왕. 비는 뭐냐면 이건 손님이란 뜻이에요. 요 비는 손님.
자, 손님으로 왕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기에 이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그럼 이 구절이 처음 등장한 중국 문화는 이거는 역경, 주역입니다. 주역. 역경과 주역은 같은 말이죠. 답 1번. 여기서 관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37번. 친환경적인 대한관광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대한관광이란 말은, 대한이란 말은 올터너티브. 자, 요 올터너티브란 말은 결국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 사회의 상승을 추구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도모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번에 지속 가능한 관광 맞고요. 그리고 이 대한관광은 대중관광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대중관광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한관광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농촌관광, 생태관광,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따라서 답은 2번. 38번. 2000년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국제행사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대전 세계박람회. 대전 세계박람회는, 자, 이거는 1993년입니다. 1993년. 따라서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APEC, 아셈, G20 전부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입니다. 39번 관광법규가 제정된 시기. 자, 요거 한번 단순 암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관광기본법은 1975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 관광진흥법은 1987년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법은 1982년,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7년.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가장 빠른 것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2년, 가장 늦은 것이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1997년. 이렇게 하면 니은하고 미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죠. 자, 이거 좀 외워서 문제를 푸십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 40번 여행산업의 특성 옳은 것입니다. 여행산업은요, 현찰박치기, 현금 유동성이 높아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죠. 2번 답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기술집약적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여행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답 2번.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카지노 게임이에요. 카드를 사용하여 플레이어와 딜러가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카드 합이 20일 또는 20일에 가까운 숫자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뭐죠? 블랙잭입니다. 블랙잭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거, 이건 바카라입니다. 바카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사이가 뭐냐면 이것이 중국말이죠. 대소 이 말이거든. 다이사이. 그래서 세 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의 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 다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키노는 80개의 숫자 중에서 20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리고 배당을 받는 거, 당첨금을 받는 거죠. 이걸 키노라고 그래요. 키노. 따라서 답은 블랙잭입니다. 카드 합이 20일 또는 20일에 가까운 숫자를 얻으면 이기는 거죠. 블랙잭. 42번 관광사업의 종류 중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한국 카지노 설립의 근거법은 1961년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2006년 7월은요 제주도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합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는데, 근데 2006년 7월 이후에 제주도는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권, 지도권,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3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1개입니다. 답은 2번. 4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제시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 주관 아래 서로 다른 견해를 청중 앞에서 전개하는 공개 토론회. 청중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사회자의 중립적 역할이 중요한 회의. 뭐라 그러죠? 포럼입니다. 포럼. 답은 3번. 44번. IATA. 이게 국제항공운송협회입니다. IATA 코드에 따른 항공사별 연결. OG는 아시아나항공, KE는 대한항공, TW는 티웨이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는 LJ입니다. LJ, 진에어는 LJ. 답은 4번. 45번. 관광사업의 구성요소인 관광매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먼저 1번. 관광자원, 관광시설, 기반시설. 자, 이것은 관광객체입니다. 2번. 관광매체는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관광자원. 여기 관광자원이 뭐라 그랬죠? 관광객체라 그랬죠. 3번. 관광매체는 관광객과 관광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관광하는 사람 또는 방문자. 이것은 관광의 주체죠. 관광 주체입니다. 46번. 관광진흥법령상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이죠. 답은 1번. 47번. 관광교통의 특성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자, 이 탄력성이란 말은 민감한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2번. 관광교통의 수요는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도를, 관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도를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48번.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관광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대외적, 전국적 차원의 정책 수립, 정부 발표에 대한 사무 및 총괄. 자, 정부 뭐죠? 문화체육관광부. 답은 4번입니다. 49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입국한 해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이 입국했단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때문에 관광객의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럼 코로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22년이 코로나가 시작된, 유행이 시작된 해죠. 그러면 가장 많이 입국한 것은 그 전에 2019년이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2022년부터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되고 있죠. 50번. 2020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스마트 관광 도시.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 관광 도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은 인천, 그리고 2021년은 수연이 아니고 수원입니다. 수원.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수원, 여수, 대구. 2022년은 경주, 남원, 양양, 울산, 청주. 그리고 2023년 여기까지 기억해야 되겠죠? 용인, 인제, 그 다음에 통영. 요 세 군데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돼 있죠? 2020년 쭉 한번 보세요. 2020년은 인천, 2021년은 수원, 여수, 대구, 2022년은 경주, 남원, 양양, 울산, 청주, 2023년 용인, 인제, 통영.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내 여행 안내사, 자, 우리 2022년 기출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